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노무현 10주기입니다.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단합대회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출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매년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일이 올 때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투신 자살 20일 전에 썼던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 칼럼을 생각을 합니다. 투신 자살 20일 전. 그가 이 칼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20일 전에 칼럼을 썼고 노무현의 시대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흙탕물, 그리고 그의 붕괴, 그리고 나서 그가 허공으로 흩어진, 그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 불렀던 조용필의 허공이라는 노래의 제목을 따서 노무현의 허공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먼저 이 칼럼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노무현 정권 5년의 클라이맥스는 2004년 5월 29일 저녁이었다. 자, 이것은 2004년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이 탄핵 역풍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대승을 거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탄핵의 독배가 총선 대승의 샴페인으로 바뀌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당선자 축하 만찬은 감격의 물결이었다. 386 운동권 출신 20여 명이 앞에 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대통령도 따라 불렀다. 대통령의 답가는 조용필의 허공이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그는 왜 하필이면 그 노래를 불렀을까? 노래처럼 노무현이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있다. 이젠 국민이 답가를 부를 차례다. 역시 조용필이다. 그대를 이제는 내가 보낸다. 이 페이지입니다. 노 대통령이 고향에 집을 크게 지을 때 호화사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역사상 처음 대통령의 낙향 문화가 시작되고 도심 정치가 아니라 생태 보존 농촌 개발 운동을 한다고 하며 더군다나 땅값이 싼 깡촌이라는데 전직 국가원수라면 그 정도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실제로 봉화집 공사비 20억 원은 강남 고급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남집보다 대지는 4배가 큰데도 공시지가는 훨씬 낮다. 3페이지입니다. 내가 노무현의 저택에 관대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 마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대통령 마을은 단순한 생가와는 다르다. 미국인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샛길로 접어들면 대통령의 마을이나 기념관과 만난다. 동부 보스턴의 케네디, 중부 미주리의 트루먼, 남부 텍사스의 부시 부자, 서부 캘리포니아의 레이건. 저는 이 4개의 대통령 기념관을 전부 다 가봤습니다. 4개. 미국 대통령은 살았건 죽었건 그렇게 미국인의 생활 속에서 숨쉬고 있다. 나는 봉하마을이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 마을이 되기를 바랐다. 검소하고 청렴한 대통령과 가족이 주민과 관광객의 애정을 받으며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을 말이다. 노무현의 낙향을 환영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망각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가 국토의 구석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의 5년을 좀 더 쉽게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노무현은 이중성의 인간이다.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갈구했으면서도 정작 대통령이 돼선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했다. 헌법 때문에 판사, 변호사,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철저히 헌법을 유린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은 버리면서도 이것은 민주당을 뛰쳐나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한 한나라당엔 대연정을 하자고 했다. 한미동맹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하면서도 메가더 동상을 공격하고 군인을 패는 반미 세력을 방치했다. 이 군인을 패는 반미 세력들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에 반대한 극렬 반미 세력을 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도 다른 쪽에선 농민 시위대를 막았던 경찰청장을 내쫓았다. 그때 여의도 농민 시위에서 농민 사망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당시 경찰청장을 해임했습니다. 노무현 5년은 이런 이중성이 흐려놓은 흙탕물의 세월이었다. 그가 봉하마을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흙탕물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촛불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진흙은 침전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노무현의 박연차 소동이 불쾌하고 씁쓸한 것은 이중성의 침전물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시 박연차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의 가족에게 640만 달러를 줬다는 사건이 크게 불거져서 노무현이 검찰 조사도 받고 이럴 때였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은 가장 미국다운 대학 중 하나다. 캠퍼스 내에 조각가 로댕 전시관이 있을 정도로 부자 대학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 자유주의 창의성과 돌파력이 서부의 햇살과 버무려지는 곳이다. 골프장도 크다. 노무현은 후보 시절 반미면 어때라고 했으며 효순 미선양 반미 촛불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대통령의 아들은 스탠퍼드에서 부자 되는 법을 열심히 공부했다.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 대통령의 부인은 박연차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아 아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아들은 박연차의 또 다른 돈으로 투자 실습까지 했다. 힘없는 시골 노인이라는 대통령 형은 누구보다 솜씨 좋은 자본주의 브로커였다. 정말 허공 속에 묻고 싶은 이중 드라마다.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5년을 한마디로 저는 허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냉정한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현실 감각이 없으면서 그저 허황된 이상한 사람 사는 세상 이런 허황된 꿈과 무슨 캐치 프레이즈로 각종 분야에서 나라를 망쳐놓은, 그래서 531만 표로 대패한, 지지율이 10%대로 추락을 한,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결국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노무현이라고 하는 실체의 허공, 사실 거의 모든 것이 허공 속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재인의 또 다른 이름은 깡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취임 첫 해에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퇴임한 이후에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지켜보자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추도식,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는 깡통 대통령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